황태명리 육신 통변론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제2절 직관으로 보는 육친. 부모 조상에 대한 현기. 조부모 등 조상의 기륭은 연주에 의하여 판단되는데 연월주에 있는 관설로도 판단된다. 그것은 인수는 어머니를 의미하는 것이 원칙이나 때로는 부모 모두를 의미하기도 한다. 부모를 생하는 것은 조부모이므로 인수를 생하는 관살이 조부모를 의미하게 된다. 또 일주는 자기를 표시하며 연월주는 자신의 연장자를 의미한다. 이런 이유로 연주뿐만 아니라 월주에 있는 관살도 조부모로 볼 수 있다. 부모덕은 연월주 궁이와 인수, 때로는 편인 인수가 사주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의하여 결정된다. 정리하면 정관, 인수 및 재성이 연월주에 있고 정관, 인수, 재성, 연월주에 있고 이것이 길신에 해당하는 경우 그리고 초년대운 및 세운이 길해야 하는 것도 필수 조건이다. 명국 중 편인과 정인이 같이 투관되어 있다면 반드시 생모가 있고 그 외에 양모, 유모, 계모 등에 의해 보살핌을 받았거나 또는 그 모친이 제가해온 경우가 많다. 사주가 순음으로 구성되어 있고 재성이 태왕하거나 혹은 태약하다면 부친이 일찍 사망한 경우가 많다. 재성이 태왕하거나 태약하다면 부친이 일찍 사망한 경우가 많다. 만일 시간이 연간을 극한다면 소년식이 상부하였고 시간이 연간을 극하지 않았다면 중년에 상부한다. 시간이 연간을 극한다면 상부한다는 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얘기고요. 시간이 극하지 않으면 중년에, 그러니까 원래 돌아가실 시기에 돌아가신다는 얘기입니다. 사주가 순양으로 구성되어 있고 순양이란 건 전체가 양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고 인성이 태왕하거나 혹은 태약하다면 모친이 일찍 사망한 경우다. 여기 보면 위에 다시 읽어보면 사주가 순음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다 음간이라는 얘기고요. 음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재성이 태왕하거나 혹은 태약하다면 부친이 먼저 일찍 사망하고 연간을 극해서 시간이 연간을 극하면 그리고 사주가 순양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성이 태왕하거나 그럼 인성은 엄마라고 얘기했잖아요. 엄마가 태왕하거나 태약하다면 이게 병이 되니까 모친에게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거든요. 모친이 일찍 사망한 경우가 많다. 만일 시간이 연간을 극한다면 소년식이 상모하였고 시간이 연간을 극하지 않는다면 중년에 상모하였다. 그러니까 시간이 연간을 극한다는 건 부모가 일찍 돌아가시다는 얘기예요. 연월 일시지가 모두 천간을 극한다면 연월 일시지가 모두 천간을 극하면 부모가 모두 일찍 사망하는 병이다. 월주 재강이 그러니까 월지 말하는 거예요. 연주를 극한다면 부모 불전, 부모 부전은 온전하게 부모를 갖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래요. 하며 월지 오행이 나붐으로 연지를 극하여도 이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붐이라는 건 천간지충이 그러니까 연주를 월주가 천간으로도 극을 하고 지지로도 충을 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사주 중에 편재 또는 인수가 있을 때 편재나 인수가 있을 때 편재 또는 인수가 길신인가 희신인가 비겁 또는 재성에 의하여 파극되어 있는가
형충파해가 되어 있는가, 절묘사병사 등 12운성과 동지하고 있는가에 의하여 편제가 극해되어 있으면 부친이 먼저 돌아가시고 인수가 극해되어 있으면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신다. 사주의 비견과 겁재가 지나치게 부선망하고 재성이 지나치게 많으면 무선망한다. 이게 다 한문으로 되어 있어서 무슨 뜻인가 이러는데 들으시는 분들은 똑똑하신 분이 많으니까 알아듣지 않을까요? 비견겁제가 지나치게 많으면 아버지가 먼저 사망하고 재성이 지나치게 많으면 엄마가 먼저 사망한다는 얘기예요. 제극인에서. 그리고 이거는 비겁이 재를 극해서 파재하고 쟁제가 일어나서 먼저 사망하신다는 얘기죠. 연월의 기운이 시간과 상극되면 부친이 선망하고 시지와 상극되면 모친이 선망한다. 연월의 기운이 시간과 상극하면 부친이 선망하고 시지와 상극되면, 이 같은 말 아니에요? 시간과 상극되면 부친이 선망하고 시지와 천간끼리, 천간이 시간 연월 기운이 연월 기운이 시간과 상극되면 부친이 사망하고 시지가 상극되면 모친이 선망한다. 연지가 인성이고 희용신에 해당한다면 그 출신이 서양의 자제이며, 서양이라는 건 그거예요. 그 책의 향기다 이래가지고 배운 집안의 자제라는 얘기예요. 자제이며 부모의 문화 수준 역시 비교적 높았다고 할 수 있다. 연지가 인성이고 희용신일 경우, 연간이 상관일 경우 희기를 불론하고 모두 조업이 몰락한 가문의 출신이다. 상관경관에서. 연주가 편제가 역마에 앉아있고 그 역마가 합거당하지 않았다면 그 부친이 먼 지역에서 창합한 사람이다. 연주에 편제가 있어야지 얘기하는 거죠. 연지와 월지가 수레 또는 화계에 해당하고, 수레나 화개살에 해당하고, 이게 화개살이 그거더라고요. 화개살은 그 진술충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례 그 내용을 보니까 그거를 한번 읽어봐 드릴까요? 제가 살을 잘 몰라서 제가 프린트해 놓은 거를 전에 선생님이 주신 게 있거든요. 여기 보면 여기 있던가? 여기 있네요. 연지 일지가 그러니까 신자진일 경우, 겁살은 사요, 제살은 오요, 천살은 미다. 이거는 그러니까 신자진은 수국이니까 수국을 극하는 거는 살이고, 그리고 지살, 연살, 월살은 그러니까 똑같이 생하는 건데 신유술에 해당되고, 망신살은 해수고, 장성살은 자수미이며 방한살은 축토이다. 여기에 역마는 인목에 있어요. 역마는 인목이래요. 수생목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거니까 역마인 것 같고요. 그리고 육해살은 묘예요. 묘. 그러니까 신자진 수국이 묘를 생해줄 때 육해살이라 하고, 화계는 생해주는 게 그 토일 때, 그러니까 이 신자진의 진을 말하는 겁니다. 화개살. 그러고 보면 해묘미의 화개살은 미토고, 인호술의 화개살은 술토이며 사유축의 화개살은 축토예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재밌는 게 여기 보면 역마는 보면 해면미는 목국이잖아요. 목국의 역마는 앞으로 나아가는 거니까 목생화를 해야지 되니까 사화. 인호술은 화국이잖아요. 화국의 그 다음은 뭐예요? 화 다음에 토가 아니라 그 금을 생하는 거기 때문에 신금이 역마입니다. 그리고 사유축은 금국이니까 금국의 다음에 오는 수국, 수의 시작은 해. 이래서 역마는 진출하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화계는 제가 그랬잖아요. 삼합을 연지나 일지가 삼합이 되는 거에 그 토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 부모성이라면 그러니까 연지와 월지가 술에 또는 술의 천문이라고 하고 화개살에 해당하고 여기에 부모성이라면 그러니까 부모성이라는 건 월주 아니면 연주 조부모가 돌아가시면 연주로도 부모성을 하니까 연월주라면 부모의 종교가 신앙가이거나 또는 구류수rop을 밝은 사람이다. 구류수rop은 뭔지 입으로 해가지고 말로써 풀어내는 그런 사람인가 봐요. 연지와 시지가 복음이라면 출생시 조부모 혹 두 사람 중 하나를 보지 못하였거나 혹은 본인 6세 이전에 사망하였다. 만일 복음의 오행이 상관이라면 더욱 정확하고 그렇지 않은 즉 조부, 조모가 재혼한 명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연지가 유금이면 그러니까 닭띠가 시간을 닭을 갖고 있다. 유금을 갖고 있다. 이랬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렇게 얘기하니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기유생에 개유시거든요. 근데 저는 조부모님을 보질 못했어요. 늦둥이의 막내라. 뭐 아버님도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저희 조모님이랑 조부님이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는 잘 모르겠는데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는 재혼하신 분이 맞아요. 외증조 할머니가 그러니까 외할머니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본부인이 일찍 돌아가셔서 할아버지가 할머니하고 재혼하신 경우거든요. 그렇게 갖다 붙이면 안 맞는 게 없을까요? 만일 일지와 월지가 복음이라면 형제 자매에는 반드시 본인 앞서 사망한 사람이 있다. 이것이 아니면 형제자매의 재혼 혹은 처의 형제자매 중 재혼한 사람이 있다. 근데 요즘에는 이혼하고 재혼하는 경우가 워낙 많아서 뭐 이거는 큰 의미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형제자매에 대한 형기, 형제궁의 기륭은 일주와 오행이 동기인 비견겁제와 월주의 동태에 의하여 판단한다. 현재궁의 기륭은 일주와 오행이 동기인 비견겁제와 월주의 동태에 의하여 판단한다. 원래 월주는 부모궁이므로 형제복의 기륭을 판단함에 있어 중점을 어디까지나 사주상의 비견겁제의 성세와 길신인가 기신인가에 의하여 함이 타당하다. 그러니까 비견겁제가 성하냐, 그러니까 왕하냐, 저기 뭐야 신약하냐, 뭐 이걸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죠. 형제자매의 수에 대한 주요한 간법은 비견겁제의 수령과 관련이 크다. 만일 종격의 경우 무엇으로 그 수를 확정하느냐는 원령과 결합하여 보아야 한다. 원령과도 결합해서 보고 비견겁제의 수령과도 관련이 있고 그게 길신인가 아닌가에도 따라서 봐야지 되는 거죠. 부모성이 왕성할 경우 이는 신체가 건강하고 생식 능력도 강하다는 것도 의미하니 자식에 대한 출산도 많다고 추론한다.
부모성이 왕성할 경우요. 1970년대 이후 산화제한 영향으로 형제자매와 자녀 수를 추론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졌으며 적중률 또한 크지 않다. 같은 명국이라 하더라도 국가 정책상 산화 제한 전과 그 이후 형제자매와 자식 수는 완전히 다른 경우가 많다. 또한 현대처럼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으니 자식이 없고 자식이 없으니 그 자식의 형제도 없다. 그러므로 사주명리를 추론할 경우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반드시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여 추론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나아가 현대는 재혼으로 인한 이복 형제 수도 늘어남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더하여 결혼하지 않는 미혼자도 많다는 것을 추명해 잊지 말아야 한다. 월주상관은 손위나 손아래 형제 자매의 요절이 있다. 월주상에는 손위, 손아래 그러니까 관을 극하는 거니까 그런가 봐요. 그리고 사주 지지의 봉기가 관살이고 사주 지지의 봉기가 관살이고 중기 여기 비겁이 장간되어 있을 경우에도 10층 8구는 형제자매 요절 잔질 투옥 배치 등의 현상이 있다. 월간지가 관살일 경우 그러니까 월에 관이 떠 있을 때 형제자매 잔질 요절 병상 등이 있다. 그러니까 형제궁이 연이 조상궁 부모궁이고요. 그리고 월이 부모 형제궁, 여기는 배우자궁, 일지는, 그리고 시지는 자녀궁이고 자녀궁. 그러면은 월지가 남명인 경우 그 관살은 자녀잖아요. 그러면 관살은 시간에 있어야지 되죠. 관살이면 자녀. 그러니까 관살이 여기에 있어야 자녀궁에 있어야지 되는데 여기 월지에 부모 형제궁에 있으니 관살이 비겁을 극하잖아요. 그러니까 형제자매의 잔질병과 요절이나 병상 등이 있거나 그리고 투옥되거나 백치되는 거다. 관살이 있고 중기나 여기에 비겁이 장간되어 있을 경우, 이거는 이제 지지를 보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 남명 사례를 볼게요. 개축, 울축, 개해, 경신. 그러면 남명이면 축월의 개수가 수에 근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관이기도 하고 여기도 관을 안고 있고 근을 안고 있는 개수가 이제 투관되어 있는데 이거는 일간이 왕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인성이 이렇게 시간에 크게 관여되어 있죠. 이 사람의 첫 번째 누구의 영향이 가장 크겠는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친의 영향이 큽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 유리한가 불리한가? 관월령이면 일단은 인성이 필요하죠. 신약하다고 보니까. 부모의 조상 직업 환경 상황은 어떠한가? 개축. 여기는 원래 인성 자리고 재의 자리인데 비겁이 쟁제했으니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형제 자매는 어떠한가? 기타. 일세 해서 일생 누구의 영향이 크게 받는가? 그게 영향이 유리한가 불리한가? 이거는 신강약 일주가 편황하다고 봤네요. 재관이 용신이다. 재관이 용신이에요. 그러면은 재관이 용신이면 인성이 시신의 흐름은 아니죠.
명국중 재성이 없고 조우용신도 없다. 대운의 흐름이 기신운으로 흐르니 여기 보면은 관운으로 흐르는데 여기서 보면은 갑자, 개해, 임술이네요. 이렇게 수운으로 흐릅니다. 자해, 술. 여기가 그러면은 태양하다고 봤으면 탄왕하면 용신이 재관이다. 그러면은 재와 관으로 했으니까 식재관이 식상, 인성, 비겁이 기신이죠. 근데 비겁운으로 흘러요. 뭔가 이제 쟁제하는 거니까 별로 좋은 건 아니죠. 본명은 일생 모친이 영향이 크게 받고 그 생김새도 모친을 닮았다. 일주가 편황하니 인성은 기신에 해당하는데 시간 인성 경금이 좌자시지의 신금으로 간근을 갖고 있다. 또한 경금이 시간에 투관하여 일주와 긴접하게 상생하니 인성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해도 이러한 조합 형식은 벗어나기가 어렵다. 이런 연유로 본명의 직업이나 가정생활상 일반적 상황은 모친으로부터 벗어나 자신 스스로 자립하기가 어렵다고 추론이 가능하다. 부모 조상의 집안 환경 상황은 어떠한가? 연간 비견 역시 기신으로 그것은 그 조상이 빈궁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본 명국의 재성은 희신이지만 명국에 없으니 일주로부터 부친의 조력을 받지 못하였다는 것을 나타낸다. 대운의 흐름 역시 어려서부터 비겁이 기신으로 계속 흐르니 부친에게 불리한 향기를 나타내고 있으며 일주가 관여지동으로 좌자 비겁하니 철을 극하는 현상으로 혼인상 불리하다는 향기를 내포한다. 그죠? 이럴 때는 관운으로 흘러야지 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땐 조가 먼저가 아닐까. 너무 춥잖아요. 추워서 다 얼어붙어 있는 상황이니까 금생수만 되는 건데 금생수도 뭐 저기 뭐야 따뜻해야지 모든 게 다 꽁꽁 얼어 있는데 형제 자매는 어떠한가. 월지 7살은 형제 자매를 극하고 있고 월간 식신 역시 형제 자매의 기운을 설계하고 있다. 연지 월지지 축토는 본기가 관살이고 장간의 계수 비견을 담고 있어 두 개의 축토 중 두 개의 계수 비견이 모두 극을 당하고 생을 받지 못하는 형국이다. 이것으로 본명의 형제 자매가 요절하거나 병생 또는 투옥의 재난이 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실제 본명의 둘째 형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기타 인성이 왕하고 기신이 되니 귀는 얇고 혼인이 불순하다. 실제 결혼하고 3일 되는 날 그 처가 도망갔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야. 도대체 결혼하고 3일 만에 어떻게 도망가죠? 부치는 워낙 마마보이였던 것 같아요. 부치는 일생 몸이 고달프고 고생하고 생활이 어렵다. 본명은 비겁이 기신이니 자수성가의 몸으로 고달프고 고생한 명이며 자신의 운기가 좋지 않으니 그 처가 도망간 후 현재까지 혼자 살고 있는 명식이다. 이 정도면 뭐 엄마가 그렇게 난리를 치고 옆에서 모든 걸 간섭하면 혼자 살아야죠. 명국의 모친성이 신금은 인성으로 효신의 심성이고 월지 효신인가요? 계수의 신금은 정인인데 정인이 왕하면은 저기 효신으로 바뀐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연월지 축토는 다시 인성 신금에 대한 효신이니 예? 효신은 바로 자녀를 극하는 기물이다. 이것으로 일주의 모친이 자녀를 극한다는 형기를 읽을 수 있다.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너무 많은
그 저기 뭐야 관심과 모든 걸 다 올인하는 그런, 그리고 컨트롤 하려고 하지 말고 자녀가 크면 스스로 독립할 수 있게 말을 저기 뭐야 애들을 너무 저기 전전긍긍 해갖고 기르지 마십시오. 자녀에 대한 현기, 사주장 자식을 표시하는 십시는 남녀가 서로 다르다. 일반적으로 통용하는 것은 남자는 관사를 자식으로 보고 여자는 식신상관을 자식으로 본다. 이거는 기초적인 거니까 이렇게 보는 이치를 찾아 남명의 갑일주와 간합하는 것이 기토정제인데 정제는 철을 의미하고 그 처가 생한 자식이 된다. 즉 기토가 생하는 것은 경금, 신금이므로 정관과 칠살이 남명에서는 자식이 된다. 여자는 자신이 자식을 출생함으로 식신과 상관이 자식에 해당한다. 식신에는 모든 기관에서 배출되는 모든 것도 식신에 해당되는 겁니다. 눈물, 콧물, 침, 그리고 소변, 대변도 식신이라고 하죠. 자식덕의 유무는 모든 육친과 마찬가지로 관살 혹은 식상인 자식성의 성세와 자식을 나타내는 시주의 동태로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남명에게서 자식도 자기 소생이므로 사주에 관살이 없을 때는 대위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명에서 자식도 자기가 소생시키는 거잖아요. 사주에 관살이 없을 경우 식상을 참작하여 자식을 볼 수도 있다. 임철초가 주장했던 식상을 자식으로 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한 필자의 견해이다. 옛날에 임철초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식이 몇 명인가에 대하여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사실 자식 수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방법은 없다고 앞에서 설명하였고 독자들은 쓸데없는 곳에 정력 낭비를 하지 말기를 바란다. 연애자편과 같은 고전에 나와 있는 자식 수에 관한 방법으로 장생눈법이라는 게 있대요. 이것은 시지의 자식을 표시하는 십신인 관살이 어떤 12운성에 해당하느냐에 의하여 자식수를 판단하는 방법이다. 여기에 말하는 자식수는 부모의 임종에 있을 자식수를 말한다. 오,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군요. 마지막에 자식은, 진짜 자식은 내가 죽을 때 옆에 있을 자식이 진짜 자식이라는 의미겠죠. 그리고 장생은 사자이니 중순 이후 반감된다. 목욕은 이자이니 중순 이후 반감된다. 관대는 세자녀, 걸록은 삼자녀, 제왕은 오, 세는 이, 병은 일, 사와 묘는 아들이 없다. 절은 일자, 태는 딸뿐이다. 태는 왜 딸뿐이라고? 양은 삼이다. 이 방법에 있어서 관살은 양간만 따지지 음간은 쓰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갑일은 물론 을일도 경금을 시지와 대조하여 12운성을 인종하면 된다. 그런데 이 방법에 의하면 자식수의 최대는 5명뿐이다. 그러므로 5명 이상의 자녀수는 계산할 수 없다는 것이 된다. 즉 이러한 방법은 단지 참고 정도로의 가치만 있을 뿐이다. 그쵸. 요즘에 자녀 수가 이렇게 많이 낳는 경우도 특별히 없고 지금 현재 5, 60대 되신 분들 이상 되시는 분들은 형제 수가 많은 분들은 엄청나게 많은 경우 많죠. 저 같아도 뭐 제가 막내인데 저희 어머니가 7명 낳아서 1명 어렸을 때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죽고 6남매 남았다가 이제는 뭐 연세들이 많으시니까 그러니 뭐 형제수 지금은 한둘만 낳고 안 낳는 경우도 많고 뭐 이렇잖아요. 자녀를 극하는 표지 여명의 시주가 효신 시주가 효신이나 인성이라면, 그러니까 편인이나 인성 정인이라면 반드시 자난을 극함이 있으니
대개 유산이나 낙태 혹은 자녀의 요절이 있다. 만일 팔자가 과한하거나 과조하면, 그러면은 이게 너무 춥거나 너무 건조하면, 건조한 조우를 실가한 명국이라면 임신이 용이하지 않다. 쉽지 않죠. 태조한 명국 역시 자연유산이나 낙태의 아픔이 있다. 여명의 일주가 왕하고 시지에 양인이나 효신이 있다면 출산 시 난산이나 제왕절개가 많다. 요즘에는 아프기 싫다고 본인이 선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지와 시지가 진술로 충한다면 중노년 시기에 자식을 극한다, 이렇게 얘기됐죠. 중년년 시기에 자식을 극하는 경우가 뭐가 있겠어요. 아파서 자식에게 돈 많이 들어가게 하거나 뭐 그러겠죠. 시상에 효신이 있고 편인이 있고 월간의 재성이 투관되어 있다면, 연월간의 재성이 투관되어 있다면 뭐라고 했어요? 시지가 연간을 극하는 거니까, 극하는 거니까 여명으로선 장애나 요절한 자식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연월간에 재성이 투관되어 있다면, 그러니까 연월간에서 시지를 극하는 거죠. 제극인에서. 그러면 자식이 장애인이 있다. 시주의 관살이 형극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시주의 관살이 형극하고 있다면 출생 시 부친에게 관사 구술 시비가 있었다고 본다. 남명에게 어차피 시지는 관살이 맞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여명일 경우에 얘기하는 건가 봐요. 여명이 목욕지를 갖고 있다면 첫아이는 기르기가 어렵다. 여명이 목욕지라, 목욕지는 12운성을 말하는 거죠. 10역지에 갑이 여기 목욕지를 예시해 드리면, 갑은 해수고요. 을은 오화, 그리고 병은 아니네. 을목은 목욕지가 사화, 생지만 되네. 사화, 그리고 병은 묘, 정인에 해당되네. 얘는 양간은. 그리고 기토는 신금, 그리고 경금은 오화. 이 기준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신금은 이 법칙이 있던데, 신금은 해수, 그리고 임수는 유금, 그리고 계수는 인목. 발견하셨어요? 여기 보면은 합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갑기합, 토. 뭐 이게 어디에서 해당되던데. 어쨌든 간에 목욕지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내 목욕지가 기토면 저는 신금인데, 지지신금인데 저는 목욕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시가 상충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시가 상충하면 중만년의 자녀로 인한 상망의 아픔이 있다. 중만년이면은, 중년이면은 보면은 이게 그거거든요. 연주는 16세까지, 월주는 32세까지,
일주는 48세까지, 그리고 시지는 49세부터 이제 나타나니까 여기 기간 동안에 상충하면 이 기간에 상망, 상해나 뭐 이런 게 있다, 뭐 이런 아픔이 있다는 얘기죠. 자녀로 인해서 뭐 슬픔이 있다, 뭐 이런 거죠. 42세 이후. 이거는 노후가 해당되는 거니까 슬프긴 하네. 남명사주의 시주에 상관이 있고, 남명의 사주의 시주는 뭐예요? 남자의 사주의 시주는 자식성이니 여기는 관이 있어야 될 자리죠. 상관이 와서 상관경관이 있고, 명국에 칠살이 또 왕하고, 그러면 관에 뭐 제함이 없다면, 뭐 칠살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 상관경관하고 있고, 저기 뭐야, 칠살이 또 왕해. 그러니까 관왕한데 상관이 있어. 이게서 계속 상관이 약하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되면 찝쩍찝쩍거려가지고 관을 극한 제함이 있으면 자녀가 불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첫 번째 이유는 그겁니다. 상관경관 한다는 건 자녀가 왕하대요. 지네들 저기 봐야 힘이 있게 자랐다는 얘기죠. 그리고 상관경관을 한다. 관왕한 데다가 찝쩍찝쩍 건드려 놓으니까 차라리 크게 야단을 치든지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끌려가는 거죠. 끌려가는 거. 칠살이 왕하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식신이 있어야죠. 식신이. 그리고 요즘 애들 막 야단치면 안 됩니다. 남명에 식상이 많다면 자녀가 크게 성공하기 어렵다고 하고, 그쵸? 식상이 많아서 관사를 자꾸만 극하면 관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면 되겠어요. 요즘엔 그렇게 하면은 자녀들이 아버지하고 얘기도 안 해요. 자녀 연분이 약하다고 추론하며 남명의 시주가 식상이라면 혹은 식상운으로 갈 경우 자녀를 극한다고 추론한다. 그쵸? 관사를 식상이 자꾸만 극하니까 안 좋다는 얘기죠. 여명의 경우 여명의 사주는 인성과 효신이 많다면 인성다자는 자녀의 성공을 크게 기대하긴 어려우며 자녀와의 인연 역시 약하다고 추론한다. 근데 이건 조금 저기 봐야 이의제기하고 싶어요. 엄마가 인성이 왕해요. 그럼 자녀를 애지중지 키우죠. 그리고 자녀도 엄마한테 의지를 많이 해요. 이제 문제는 이제 결혼하고 나서까지도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배우자들이 가만 안 있죠. 그냥 며느리 사위들이 이럴 수 없다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나중에는 싸우지 않을까요? 자녀의 출세 표지 남명사주의 시주가 관용신이고 그러니까 시주가 희용신이고 관성이 유기하다면 관성이 기운이 좋은 거죠. 자녀는 반드시 부귀하고 출세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없던데 여명사주의 시주가 희용신이고 식상이 유기하다면 그 자녀는 반드시 출세하고 부귀한다. 저는 이것에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지에 제가 식상생재가 되니 자녀들이 출세하고 부귀하지 않을까요? 자녀의 부귀 정도의 간법은 먼저 자녀국의 희기를 보고 다음으로 자녀 성의 왕세를 살피는데 왕하면 왕할수록 부귀가 크다. 그러면은 식상으로 천간지충이 이렇게 다 돼 있다. 그러면은 좋을까요? 만일 남명의 시주가 식상으로 희용신이라면
때론 자녀가 좋고 때론 자녀가 좋지 못하는데 이는 희용신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본궁의 본성법에 자녀를 극하는 형기가 있기 때문이다. 그쵸. 좋기만 하고 나쁘기만 한 데가 어디 있어요. 다 한때 지나가리라 이거죠. 반대로 여명의 시주가 효신이고 인성이 있고 희용신이라면 같은 이치로 자녀의 기람도 있고 때로는 불행한 재난이 있다. 이 역시 본궁 본성법으로 살펴보면 자녀를 극하는 형기가 있기 때문이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